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.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군부 장악력, 이게 좀 흔들리고 있다. 이런 상당히 좀 파격적인 주장들입니다. 네, 타이완 언론이나 또 전직 미국 관리들 발언,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 상황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 너머에 그 중국 군 내부의 어떤 권력 다툼이나 뭐 구조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까지 좀 보면서요. 지금 나오는 그 시 주석 실각설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 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좀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최근에 타이완 언론에서 나온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그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같은 미국 인사들 주장을 인용하면서 시 주석이 군권을 잃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. 네, 그 플린 전 보좌관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죠. 중국 공산당 내에서 권력 교체가 진행 중이다. 이런 식으로요. 심지어는 시 주석이 그 군분의 핵심 인물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세력 제거에 실패했다.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요. 아,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요? 네, 그래서 명목상 지위만 유지하고 그 딩쉐샹 총석이, 천지닝 총리, 그리고 장유샤 군사위 주석 이 세 명이 참여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기로 합의했다. 뭐 이런 내용까지 제시됐습니다. 와, 물론 이런 주장은 아직 확인된 정보는 아니라는 점,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그렇죠. 확인은 안 된 거지만 상당히 구체적이네요. 그레고리 슬레이튼 전 주중 미국 대사대리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죠. 맞습니다. 그 슬레이튼 전 대사대리는 뉴욕포스트에 글을 썼는데요. 시 주석 사임이 임박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 건강 문제까지 거론하면서요. 네, 건강이 안 좋아서 8월 회의에서 은퇴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. 그럼 근거로 든 것들은 뭐였나요? 몇 가지 정황을 들었는데요. 이르되면 시 주석 부친 기념관 명칭이 변경된 거라든지 아니면 시 주석의 한 2주 정도 공개 석상에 안 나타났던 거. 아, 네네.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상징으로 봤고요. 차기 지도자로는 왕양 전 정엽주석 이름도 거론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이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하나의 관측이다 이렇게 봐야겠죠. 그렇군요. 뭐 그냥 나오는 소문은 아닐 것 같고 최근 중국 군 내부 상황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올 만도 한 것 같아요. 특히 그 군 내부 숙청 문제.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시 주석의 군권 장악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불렸던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. 갑자기 사망했죠. 네, 공식 사임 발표도 없었고요. 홍콩 언론에서는 조깅하다 심장마비다 이렇게 보도하긴 했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고요. 더 주목해야 할 게 이제 시 주석 최측근으로 알려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, 군서열 3인데 아, 그 인물 실종 소리요? 네, 이 인물이 지금 한 달 넘게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체포된 거 아니냐 이런 설까지 돌고 있거든요. 중국 국방부 반응도 좀 애매했죠. 허웨이둥 실각 여부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. 예전에 리상푸 전 국방부장 때랑은 완전 다른 태도잖아요. 그렇죠. 그때는 막 격하게 반발했는데 이번엔 좀 다르죠. 그래서 이 숙청을 두고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. 어떻게들 보나요? 서방 언론은 대체로 그냥 군부 부패 척결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화권 전문가들은 좀 다르게 봐요. 시진핑하고 군부 실세인 장요샤 이 둘 사이에 어떤 치열한 권력 다툼이다. 이런 해석이 좀 더 우세합니다. 권력 투쟁으로 보는군요. 네, 만약에 허웨이둥 실각이 진짜라면 이건 시 주석이랑 장요샤 사이의 그 미묘한 균형이 깨진 거고 시 주석 힘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결국에는 진짜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, 그 병력이 누구 손에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.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시 주석이 정작 군수 내부를 깊이 불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. 자기가 직접 뽑은 사람들까지도요. 바로 그 점이 시진핑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. 지난 1, 2년 사이에 국방부장 2명이나 해임되고 로켓군 수뇌부 확 바뀌고 방금 얘기한 허웨이등 실각설까지. 이게 다 그 증거죠? 네, 표면적인 이유는 부패라고 하는데 사실 부패는 인민해방군의 오래된 고질병이기도 하거든요. 군비 증강하고 자율권을 많이 주니까 부패가 더 커졌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. 맞습니다. 그게 오히려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다? 이런 비판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로켓군 미사일 사일로 관리가 엉망이었다. 이런 문제들처럼요. 그 불신이 또 다른 부패를 낳는 악순환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. 충성파한테 권력을 몰아주다 보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
네, 정확합니다.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정치 사상 교육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. 아, 시진핑 사상 학습 같은 거요? 그렇죠.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정작 실질적인 전투 훈련이나 뭐 현대전의 필수적인 어떤 유연성, 자율성 이런 것들이 좀 저해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. 게다가 1979년 베트남 전쟁 이후로는 실전 경험이 전무하잖아요. 이것도 인민해방군의 치명적인 약점이죠. 시 주석 스스로도 평화병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군의 현실 안주를 지적할 정도니까요. 정리를 좀 해보면 시 주석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군의 지지가 꼭 필요한데 또 동시에 군 내부의 그 뿌리 깊은 부패 문제, 또 불신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대만 침공 준비 시시 뭐 이런 외비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부의 이 신뢰 회복 전쟁 이게 더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겠다.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. 네,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이 크죠. 단순히 군사력만 우위에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부패하고 또 경직된 군대가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잖아요. 네. 시 주석도 아마 이 점을 아주 통감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외부의 위험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이 내부의 불안정성이야말로 중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과연 시진핑 주석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군 통제력을 다시 꽉 잡아서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정말 소문처럼 권력 재편이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